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거의 종교적이라고 봐야 되지. 뭐 하나의 신념이라 신념. 신념이죠. 지금 좀 아랍 사람들 하나의 신념인데. 아프가니스탄. 그런데 이거 다니다 보면 지금도 저런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저러한 이제 맥을 또 이어오고 있는 분들도 지금도 또 있어. 저런 사상 자체를 가지고 있고. 아, 왜 저랬어? 경상도는 그런 사람 많죠. 경상도보다 아니 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들 들어. 아니 지금도 어떤 선거할 때 보면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한 군데만 찍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조선 사람들의 DNA 같아. 이게 왜냐면은 이게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명나라가 무슨 아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야기해야 돼요. 이거는 만동묘에 왔을 때 네. 왔을 때 이거 지산성의 선생이 뭐 평양시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제 시를 보는 입장에서는 만동묘를 지을 때 예를 들어 지금도 제가 예를 들어 이제 만동묘를 갔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거 비슷한 저 시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에 맞게 글을 짤 거다 이거지. 지금 시대로 안 보고. 이 사람이요.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지산 선생한테 이제 가르침을 주신 분이 그 한평희 씨 이돈필 선생이거든요. 네. 이돈필 선생도 똑같은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대형문화 돌림 경문이. 네. 근데 그 이돈필 선생의 그 이제 그 스승이 그 집안에 누가 있냐면 이도중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도중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 한평희 씨 그 이돈필 선생한테 영향을 미친 분 중에서 병계 윤봉구 선생이 있거든요. 예. 들어보셨죠? 예. 그 병계라는 게 동네 그 개울 이름이에요. 여기 좀 봉산에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 수몰 됐거든요. 그냥 전이 됐는데 그 병계라는 돌덩이는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보입니다. 거기 봉산에. 나중에 한번 가시게 되면 보셔도 되는데 그분들이 다 여기 그 누구죠? 저기 우암 선생 제자 권상아 선생하고 남당 선생 다 가문 파락사들이잖아요. 그 이게 그분들 계통에서 특히 이제 이런 성향이 이제 더 그렇죠. 강하죠. 다른 이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를 지금 청나라 망해가지고 지금 일본 애들이 들어와서 지금 뭐 온 나라가 지금 뭐 서양으로 가네 마네 하는 이 와중에 이게 뭐 천리의 병방국은 황제의 은덕으로 버텼고 이게 뭐 도대체가 명나라는 어떻고 이게 참 그러니까 요거 이제 저때 특히 이제 그쪽 아까 우암이라든지 쪽 계통으로 쭉 내려오는 그쪽 이제 그 인물들은 의식에 저런 게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마 그리고 이분들이요 이게 시골에서 홍성 같은
이런 총구석이 있었으면은 그 이해가 가는데 아, 서울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당시에는 정말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 속에서 그 서로 치고받고 무슨 근데 그 국제 정세를 모르는 거라 사실은 정세를 모르고 이분들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신념을 그대로 이제 지켜가는 게 그게 이제 망고의 진리인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 그 나라가 망하니까 그냥 사고방식 난리 나서 그냥 그 아유. 시는 그게 아직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그 만동묘라는 거에 대한 역사성을 그 당시가 그대로 올라갔어요. 본인의 생각도 있지만 이게 왜냐하면 1879년이면요. 아편 전쟁이 1840년, 그 다음에 1860년에 제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요. 일본에서는 검은배 사건이 1853년, 그 다음에 가나가와 조약이 1856년이에요. 가나가와 조약이 맺어지고도 한 30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지났대요. 그러니까 시는 그 내가 거기를 갔을 때 그 당시에 그 현재를 쓸 수도 있지만 만동묘가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장소다라는 그 옛날로 돌아가서 시를 맞아. 저기는 맞아. 그렇게 봐야 당시 돼. 그 사람의 생각이 그랬다라고 판단하기는 참 이게 안 맞는 부분이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으로 만동묘를 세운 그 의 그런 것들과 곁들여 가지고 이제 조금 또 저런 생각이 있긴 했겠지. 아니 근데 이분이 1895년에 가보 개혁인가 을미 개혁했다고 다 때려치고 내려오거든요. 홍성으로.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남당 한원희 선생님 묘 앞에 가서 선생님께서 어떡하십니까 이렇게 했다니까 이게 참 이게 그리고 저 신식 계몽운동 한다고 그러니까 그 서승태 선생이나 또는 안동김 씨 문중에서 허명학교 세워가지고 계몽운동하고 그 신식학교요 지은다 그러니까 그거 전부 다 때려 부숴야 된다 그러고 불질러 없애야 된다 그러고 이런 양반들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정리해 보면은 아까 이제 앞시대로 돌아갔을 때 그때 상황을 곁들여서 이제 글을 지었고 이제 이건 이제 두 가지를 보는 거라 이제 이러한 생각들 위에 이제 말하자면 뭐 위정 척사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된 이제 그 사상적 배경이 요런 그거라. 그러니까 그걸 뭐 장점 단점으로 뭐 같이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또 하나가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이게 유학 사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유학이 이제 끝난 시점을 언제로 보냐면 1927년 경으로 봐요. 유교 부식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부식이란 말이 유교를 가지고 나라를 이게 부식하자는 거예요. 잡자. 그 계몽운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학이 언제 끝났냐? 1927년이면 이제 유교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가 마지막까지도 그 전통적인 우암이나 그 주자학적인 위정척사 사상을 갖고 있었던 데가 홍성입니다. 경상도는 1905년 이후에 다 채석파로 바뀌어요. 빨리 개혁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학교 설립 운동도 하고 이제 간호해방하고 만주 가서 신흥무관학교 하고 그다음에 신한청년당에 가입해서 상해 임시정부도 참여하고 그럽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석주 이상용 선생 같은 경우, 심산 김창수 선생, 또 면우 곽종석 선생도 자기 제자가 최익환 선생인데 와세다 대학 유학을 보내고 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여기는 홍성 쪽은 아니에요. 그런데 1927년에 와서 비로소 이제 끝나는데 재미난 거는 뭐냐? 이런 사상을 갖고 있던 분들이 1919년에 파리 장선을 또 해요. 이건 어떻게 돼? 파리 장선은 서양 사람들한테 우리나라를 좀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래 보십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데 그 대신에 홍성 지역에 독립군들, 을병들이 많이 나오게 한 배경이 또 이런 게 있는 거라.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게 근데 지산 선생님이 이제 여기 동네에 그 지산 선생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저런 데 보면은 나오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제 한 대표적인 분이 저기 최자, 중자, 식자 어르신이 계시거든요. 최중식 선생은 파리장에서 선언했는데 저분은 이제 그 미국에 대해서 그 당시 미국은 참 좋은 나라였대요. 근데 그 아드님이 이제 최자, 명자, 용자 선생인데 그분은 이제 상해 임시정부 저 군자금 때문에 이제 걸렸는데 그분은 또 반대예요. 그래서 이제 각 집안 내에서도
예, 이 파리장서에 서명하신 분들은 그 이렇게 시향문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대요. 아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서양 사람들한테 우리나라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만국 평화협의회에 가잖아요. 예. 구원을 청한 거는 또 해. 네. 그러시면서도 서양 사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아한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차라리 영국이나 미국한테 망하면 좋지 일본 놈한테 망해서 부끄럽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아들들, 그분들의 아들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은 아들들하고 이제 의리를 하고 호족에서 파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요 지산 선생님 큰 아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은동 씨예요. 예. 공자가 은나라 사람이라 그랬다고. 네. 그 다음에 둘째 아드님이 노동. 그 노나라 공자님이에요. 그 다음에 막내 아드님이 명동 씨거든요. 이 명나라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자기 아들 이름을 이게 참 이런 분들이 시국 인식이 예. 또 저런 분들은 또 저렇게 저런 또 전통을 지키면서 그래 내려왔나 봐요. 근데 지금도 이 비슷한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요쪽 동네 조기 가면은 요 고을 너머에 네. 정충사라고 있거든요. 네. 평택임씨 집안에. 거기는 또 이제 옛날에는 이름을 질 때 다 이니에지로 졌어요. 그래서 뭐 거기는 뭐 다 그렇게 지셨는데 이게 참 이게 뭐 그러면 그분들 넘어가시죠. 뭐 다 그런 거야. 예. 짧은 거 한수만 요거. 네네. 자, 이거는 이제 만시죠. 네. 자, 제일 처음에 보면 만시구나. 누가 만시인데 돌아가셨나요? 이거 다시. 자, 본고을 중군 백돈을 애도하다. 그 토자는 뭐예요? 그냥 본주 토. 본주 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본고을 이 말이지. 병돈은 중군 김병돈이다. 그럼 민병돈이라는 분이 그하고 다른 성이 지금 김씨. 김씨. 그럼 이분이 홍성분이신가 보네요. 예. 이거 이제 동학도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교수님 한번 보시라고 하는 거야. 이제 동학교도와 싸우다가 신령원에 돌아가셨네. 신령원이 이 그림 보세요. 이걸로 또 그림 가져왔어. 이게 이 그림도 저작권 안 걸리려고 이 무료로 하는 건 확인하고 내가 안 하셔도 되는데. 괜히 하면은 그런데 시각 효과를 좀 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신령원에 예산업 장항선역이라고 합니다. 그 신령원에서 전사했다. 그 사후에 병조 참여로 추정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병돈이라고 하는 분이 그 동학이 난 때 동학 반대편에 서서 싸우다가 전사했다 이 말이지. 강군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후에 병조 참여가 되었는데 중군장은 아니고 그냥 중군이죠. 그렇지. 그렇지. 중군장인지 그건 모르지. 중군이라 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뭐 간부나 이러면 되겠죠. 네. 자, 연해 광진 고미 정하니 단도 파진 일신경을 서군인수 관산노하니 야유 충원덕 약생을 자, 연해 지역, 이건 뭐 바닷가 지역이죠. 여기 뭐 홍성도 연해 지역이라고 하지. 연해 지역 미친 풍진, 괴롭게도 개이지 않으니. 얼른 보면은 막 이게 막 먼지 끼고 이런 것 같은데 저거는 뭐 난리가 났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난리가 나면 풍진이 일어나잖아, 그요. 단력 그러니까 단내가 힘을 하나로 모았다 이거죠. 힘을 모아 진을 치느라 한 몸 가벼이 여겼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동학난이 일어나서는 나라가 혼란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서 진을 치느라 저 지금 죽은 전사한 저 김병돈이라고 하는 분 말이죠. 자, 그분이 자기 한 몸을 가벼이 여겼네. 근심스러운 구름 흐느끼는 물 있는 그 관산로에는 지금
그럼 전쟁이 통합난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산소 이제 매장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때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근심스러운 구름 흐느끼는 물 있는 그 관산로에는 관산로는 이제 산소로 가는 길이죠. 이제 산소로 가는 거죠. 충혼이 있어 늠름이 살아 있는 듯 하네. 그럼 요거는 이제 갓 매장하고 난 그때라고 이제 보면 되겠네. 그 시점을 잡아서 시를 지었다. 그러니까 연해 지역, 그러니까 이 홍성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미친 풍진, 요건 동학난을 말하는 것이고, 미친 풍진 괴롭게도 개의치 않으니 힘모아 진을 치느라고 저 김병돈 돌아간 양반 한 몸 가벼이 여겼네. 근심스러운 구름 흐느끼는 물 있는 강산로에는 산속길에는 충혼이 있어 늠름이 살아 있는 듯 하네. 자, 이제 이 시인데 여기서는 이제 지산 선생은 이제 동학난 반대편을 이제 어쩐 반대편에 있다가 죽은 사람을 애도하고 칭송하니까 동학군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그렇죠? 네, 이분이 여기 이게 관산로, 이 관장로 아닌가? 여기 관산로라고 하죠. 관산로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네. 산속길 산속길이요. 관산, 중국에 있는 관산이거든. 근데 여기 이제 그 예산에 관장로가 있어요. 그건 이제 아니고. 그 관장로는 아닌데 예. 관장로가 거기서 의병 전쟁이 일어나요. 아, 그래요? 거기서 모여요. 어, 네, 그리고 이게 신례원인데 예. 사실은 이제 거기서 전쟁을 하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는데 동학 교도하고 이 사람들하고 이제 홍주성에선 전쟁을 했거든요. 예, 예. 그쪽에선 전쟁을 거의 안 했는데 그 여주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네, 그런 게 있고 예. 그다음에 여기 관장로가 이제 거기도 그 예산에서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게 1895년이거든요. 예, 예. 95년이 을미년인데 예, 예. 이게 을미년에 언제 지었는지 모르는데 아마 내려오셨겠죠. 내려오면서 36세. 네, 아니 그러니까 그 95년인데 예, 예. 95년에 관직을 그만두거든요. 예, 예. 사직하고 내려오세요. 예. 이설 선생님하고 같이 내려오시는데 가고 을미. 예. 그렇죠. 그 가보게요 밑에 그때 내려와 계실 때겠지 뭐. 그렇죠. 내려오셨겠죠 그때. 예, 예. 그리고 이제 동부승진과 뭐 승지교실 하시다가 내려오셨는데 아마 고무렵이 아닌가. 그리고 이분은 동학 그 농민 전쟁이 있었을 때 거기 참여는 못 하셨어요. 예, 예. 그거는 저 홍주 목사 이승우 예, 예. 그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조금 있다가 이제 그 고영숙 교수님께서 이제 만해 한영훈의 이제 어린 시절을 얘기하시는데 그거와 연결되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지상 선생은 동학군을 반대하는 거잖아요. 지금. 당연히 반대하죠. 이분들이야 뭐 아니 동학이라는 게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동학이라는 게 그 주자학적인 동학이 사민평등을 주장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주자학이라는 게 그 태극을 리로하는 주자학적 세계관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의병이? 근데 이제 태극을 리라고 그러는데 그 리라는 게 의리사상인데 의리라는 게 산업공상의 질서를 아주 해놓는 거잖아요. 네, 그게 네. 절대 불변의 진리다. 예, 예. 그래서 임금과 신하는 하늘과 땅이고 네. 아비와 자식은 하늘과 땅이고 네. 아내와 남편은 개 남녀도 그렇고 장애도 그렇고 그런 엄격한 그 삼인 불평등이죠. 그 당시로 따지면은 그걸 지향하는 게 의리사상이고 그거에 머릿속에 똘똘똘 박혀있고 그걸 세상에 펼치는 거를 자신들의 의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동학이 나와가지고 그거 딱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싫어하죠. 근데 동학도 계몽운동이에요. 네. 그때는 이분들은 반계몽의 입장에 서 있었던 거지 뭐. 그렇죠. 지금 보면. 그렇죠. 전체적인 노선이.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전체적인 노선이. 반계몽인데 그 계몽 자체가 이제 식민지를 불러왔다는 거죠. 이분 생각은. 네. 그러니까 이 계몽을 하더라도 준비된 상태에서 계몽을 해야 되는데 그냥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다. 그러니까 이놈들아 니네가 다 책임져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낙농계명 욕하잖아요. 낙농계. 네, 호랑 논쟁할 때 낙농계를 욕하는 게 예. 그러니까 아까 이게 만동면 있잖아요. 뒤에 거 예. 이걸 보면서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그때 계몽을 했어야 되나요?
해방 저 개인적으로 모르면 저 앞시도 진작에 개봉했어야지. 그렇죠. 진작에 했어야지. 승리라면 뭐 그거는 이게 일본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렇게 그 했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일본의 마루야마 마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일본 정치사 상사를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도쿠가와 막부 시절에 이 일본에 수입된 성리학을 주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하야시 가문에서 했던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 하야시 가문에서 하던 그 주작이 이제 이토 진사이가 나오면서 이제 고학이라고 그러는데 올바른 길을 찾는 거를 주작에서 찾지 않고 이니에지에서 찾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 뒤에 와서 이제 오기소라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올바른 길에 그걸 어디서 찾냐면 이제 성인의 가르침에서 찾죠. 성인의 성. 그러면서 이제 올바른 길, 그 도덕의 근거를 자연에서 찾다가 인간에서 찾잖아요. 그 서양 사상이 스콜라 철학은 도덕의 근원을 자연에서 찾다가 그 다음에 이제 칸트 이후에 인간의 이성에서 찾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에서 찾던 거에서 이제 이성에서 찾는 좀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을 통해서 동양은 됐는데 동양은 안 됐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저도 홍성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지금 이제 우리 후임들로서는 저 시대 어른들은 또 저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이제 뭐 저런 게 그렇죠. 바닥이 돼서 또 독립운동하고 또 그래 했던 그겠죠. 이제 그 저기 남인들이요. 네. 남인들 쪽에서가 더 동학을 더 아주 나쁘게 봤어요. 동학은 그 주자학자들도 아주 심하게 욕을 했지만은 남인들도 그랬어요. 그 저기 최익현 선생이 뭐 도끼 들고 올라가서 했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참 지금 오늘날 비슷하지 않나요? 네. 참 오늘 참 굉장히 의미 있는 시를 아주 처음에 했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를 일단 그렇죠. 지지하고 알고 있는 거는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네. 겁니다. 그걸 하고 또 이제 저런 생각들이 네. 어떻게 보면 좀 완고한 생각이 있죠. 네. 그래도 그것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또 작용하는 면도 있기는 그렇죠. 있지 이제. 그래서 뭐 저분이 평생 그 이제 하나의 그 감옥에 그거에 이제 추진하며 살았고 그래서 네. 고통받으며 살았고 또 그렇게 네.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네. 오늘 어떻게 이거 정리를 해야 되죠. 이제 시간이 조금 더 됐으니까. 하시면 40분. 우리 한 개 더 아니 할까? 지금 마무리를 져야 되니까. 아니 시하고 이걸 한번 돼. 새하고요? 새하고는 다음 시간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시간이 남았으니까. 여기 좀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거든요. 네, 그럼 정리. 네. 여기 마음 네. 예. 이제 대중들을 상대로 이걸 듣는 분들한테. 그렇지. 예. 저희가 이제 김기 선생님께서 예전에 그 지산 김복환 선생님의 시를 다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산집을 우리가 번역을 하기로 했는데 시만 번역을 다 해서 이제 문화원 쪽에 넘겨줬습니다. 그 뒤에 후속을 해서 나머지 것도 번역을 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는데 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우리가 번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이제 김기 선생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걸 번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 지산 선생님의 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셨고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이 지산 선생의 사상이 참 우리 현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이해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에 그 역사책이 있습니다. 그 역사책이 뭐냐면 그 이만주 선생이 쓰신 홍양기사라는 게 있습니다. 홍양기사. 네. 고정국역원 같은데 고정국역원인가 어디서 그 번역하는 사이트가 있죠. 고전. 예. 거기 가시면 홍양기사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홍양기사를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당시에 그 이분들의 사상이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그리고 지산 선생 아까도 이제 우리가 대화를 했지만은 지산 선생은 위정척사에 속해 있었던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는 그 계몽운동이 또 들불처럼 번져 나갔는데 위정척사 하시는 분들은 망해가는 나라를
구원해야 된다는데 더 치중하셨고 계몽 사상을 하시는 분들은 준비론적 경향이 강했습니다. 준비를 해서 미래에 대비하자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양자가 그래서 계몽운동과 이제 그 구망과 계몽이 이제 그 이중 변주처럼 그 우리가 이제 음악에서 변주곡처럼 서로 이렇게 이때는 구망, 이때는 계몽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계속 갑니다. 예, 그게 이제 홍성 쪽에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홍성에서 이 지산 선생님 쪽에서 이제 유교 구식회도 나오고 이게 굉장히 독특한 얘기입니다. 파리 장소로 나오고 위정척수 하신 분들 중에서 파리 장소를 하신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소문인들은 파리 장소 설명 안 하잖아요. 간제문의도 안 하고.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굉장히 좋은 시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기 선생님께서 한번 이제 정리하시는 멘트를 하시면서 더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기 지산 선생님을 이렇게 보신 소감 같은 거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산 선생,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감사한 것은 좀 특별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좀 그래도 알고 좀 넘어가야 될 그런 면이고, 그게 어떤 거냐면 그 지산 선생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생각하는 그 방법 방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정 척사 그쪽으로 이제 포인트가 이제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또 부정적으로 보면 또 한없이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역사 발전이라고 하는 게 한꺼번에 확 뒤집어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이게 앞시대 것과 뒤시대 것이 이렇게 왕래하고 서로 뭐 투쟁 또는 교류하는 사이에 점차적으로 이제 바꾸어가는 게 이제 역사의 흐름의 일반적 법칙이니까 그 지산 선생은 그것을 지키는 쪽으로 있었고, 이제 그 뒤로 내려오면서 이것이 점차 자연스럽게 이제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정신으로 이제 대체되는 그런 과정에서 있던 그 순간의 모습을 오늘 이제 특히 만동묘라고 하는 그 시를 통해서 접근해봤는데, 그 속에서 우리의 조선의 마지막 시대의 그 역사를 또 사상사의 흐름을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제 실검이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걸로 갖다 붙였습니다. 이거 생각할 건 더 해봐야 되니까, 그죠? 그래요.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다음 달에는 어떤 주제로 하시죠? 다음 달에는 이제 투쟁을 합니다. 싸움하는 거. 네, 의미하고 재밌겠네. 그 이후로 이제 서울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이슬 선생하고 안병찬하고 이 지역에 있는 몇 분들이 한감방에서 들어갔어. 그래서 그 어른들이 각자 한 구씩 내 한 구하고 이제 박사님 한 구하고 또 여사님 한 구하고 또 우리 총무님 한 구하고 이렇게 연작시를 이제 그 지역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문학성도 있고 당시에 감옥에서 했던 처절한 생각 그런 것도 담겨 있고 그러면서 이 글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 그런 항상 그 아름다운 뭐 외형미와 안에 들어있는 뜻을 같이 봐야 되고 또 같이 담겨 있는 시가 정말 좋은 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들 시가 다 그렇더라고. 아주 보석을 깬 것처럼 단단하고 빛나고 그렇더라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시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당시에 그 경무총감이 있거든요. 네. 지산 선생이 경무총감이 이제 그 취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산 선생이 이제 반대 자신의 신경을 시를 쓴 게 있어요. 그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된다면 뭐 반드시 다음 달이 아니래도 뭐 계속 하게 되겠지. 결국은 다 하게 될 겁니다. 그 대마도에 끌려간 그 9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그 대마도 구의사라고 그래요. 거기 이제 최익현 선생도 가셨거든요. 한 번은 그 대마도에 가신 그 최익현 선생하고 그 구의사 그분들의 시를 한번 가지고 그것도 좋죠. 네,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떤가. 좋죠. 언제든지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